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이 어떤 하루가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를 바로 아침이 쥐고 있고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사람은 매일 아침 새롭게 깨어납니다. 몸도 마음도 원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보내셨나요? 유난히 정신없는 아침으로 시작을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산만해서 집중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수연발이 되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느니 또는 아침부터 운이 좋은 거 보니 오늘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아침에 만난 행운은 도미노처럼 하루 종일 차례차례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루의 시작부터 좋은 운의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루가 1년이, 평생이 긍정적으로 풀려나가는 행운 체질로 바꿔주는 사소하지만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주는 아침 습관에 대해 알아볼게요. 밤 1시간보다 값진 아침 10분. 여러분에게 아침은 어떤 시간인가요? 아마도 아무튼 바쁘다, 정신없다, 늘 마음이 급하고 허둥거린다 같은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집을 나서기 전까지는 누구나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체로 아침은 아무튼 바쁘고 정신없고 허둥거리는 시간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아침이야말로 다양한 일을 하며 느긋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침을 어떻게 여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집니다. 보람있고 훌륭한 하루가 되기도 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후회스러운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떤 하루가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를 바로 아침이 쥐고 있죠. 그러니 아침이야말로 거시적으로 볼 때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은 아무튼 정신없고 바쁘다는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한 관점으로 아침이 어떤 시간인지를 생각해 볼까요? 일단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아침이 시작됩니다. 전날의 피로는 잠을 자면 어느 정도 풀리죠. 즉, 아침은 몸의 피로가 말끔히 회복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전날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에 고민이나 어떤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고 해도 몸이 휴식을 취하고 뇌도 쉬면서 그런 감정은 희미해지거나 자취를 감춥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도 어느 정도 가벼워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바꿔 말하면 마음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도 마음도 회복되어 새로운 시간이 아침입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시간이죠.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귀중한 아침을 그저 바쁘고 정신없고
허둥거리며 다 보내버리다니 이보다 더 아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모처럼 정돈된 컨디션을 아무렇게나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사람에 시달리고 이런저런 일정을 바쁘게 소화해내느라 밤에는 무척 피곤합니다. 체력도 떨어져 있고 당연히 활기와 집중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컨디션으로는 무엇을 해도 효율이 오를 리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성과가 좋지 않죠.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읽어도 집중력이 떨어져 웬만해서는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 정리를 하려고 해도 의욕이 없고 체력도 떨어져 있으므로 대충대충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아침에 해보면 어떨까요? 집중력도 의욕도 체력도 넘쳐 흐르는 아침에는 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밤에 1시간 이상 걸렸던 일도 아침이라면 10분 만에 해결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일 아침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침은 하루 중 가장 효율이 좋은 시간입니다. 1년에 180시간, 선물 같은 시간의 재발견.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인상부터 찌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자기 위해서 다들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아마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공통된 열망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상시간을 어떻게 정합니까? 대부분 집을 나서야 하는 시간에서 거꾸로 계산해 기상시간을 정하지는 않나요? 나가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꼽아보세요. 제일 먼저 세수나 샤워를 합니다. 요즘은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가능하면 아침 식사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 나갈 준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고려해서 기상시간을 정합니다. 세수 10분, 아침 식사 20분, 옷 입고 화장하는 시간이 30분이니까 다 더하면 1시간. 8시에는 반드시 집에서 나가야 하니까 7시에 일어나면 되겠어. 이런 식이죠. 하지만 기상시간을 이렇게 정하면 꼭 해야만 하는 일을 겨우 해치울 뿐 아침 시간을 활용할 여유는 없습니다. 여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7시에 일어나던 사람에게 5시에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충분합니다. 겨우 30분으로 대체 뭘 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겠죠. 앞으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30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30분을 하루의 업무 흐름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정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야 할 일의 순서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래처 A씨와 미팅 약속을 잡고 그 후에 기획서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오후부터 입력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책상에 앉자마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한동안 멍하게 오늘은 뭘 해야 하더라? 아, 미팅 약속 잡아야지 하고 뒤늦게 업무 일정을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오전에 회의가 있다면 아침 30분 동안 어떤 의견을 말할지 정리해 둡니다.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회의에 참석해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상사가 의견을 물어볼 때 당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부끄럽겠지만 주변 사람들 역시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챕니다. 전자는 저 직원은 일 처리가 빠르고 시원시원해. 회의 때도 항상 적극적이군. 하며 칭찬받지만 후자는 저 직원은 어째서 저렇게 일 진행이 느리지? 회의 때도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하는 무능한 인상을 줍니다. 요컨대 아침 30분으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 말은 좋은 인연을 맺으면, 즉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주어지고 나쁜 인연을 맺으면 나쁜 결과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침 시간 30분을 알차게 활용하는 것, 아침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연입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맺은 좋은 인연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좋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매일 30분씩 1년이면 무려 180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은 입에 황금을 물고 있다 는 서양 속담이 있는데요. 아침 시간의 귀중함은 황금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인생이 전혀 다르게 채워집니다. 5분 청소.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상쾌해진다. 잠에서 깨어나 집을 나서기 전까지 아침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잠깐이라도 마음이 느슨해지면 지각하기 십상이죠. 그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까지 아침 시간이 왜 중요한지 충분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허둥지둥 뛰쳐나가던 일상의 모습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아침 시간이 충실해지면 하루가 충실해지고 하루가 일주일, 일주일이 한 달, 한 달이 1년, 1년이 수십 년. 결국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청소입니다. 세수할 시간도 없는데 청소를 하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아마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소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는 거의 청소할 시간이 없으니 휴일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수밖에. 보통 청소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그런 거창한 청소가 아닙니다. 딱 5분 만에 끝내는 청소입니다. 매일 아침 작은 구역을 정해 딱 한 곳씩만 정복해 나가면 됩니다. 부엌 찬장, 욕조, 거실 소파 위, 식탁, 침대, 화장대, 화장실이나 현관도 물론 작은 구역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상황은 저마다 다를 테니 구역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구역 중 어딘가 딱 한 곳만 아침 청소 타깃으로 정해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현관, 화요일은 냉장고, 수요일은 화장대, 목요일은 욕조 같은 식입니다.
평소에 손이 닿지 못한 구역이 있다면 휴일에 청소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일주일 동안 거의 대부분의 구역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닦을 때는 닦는 일에만, 쓸어낼 때는 쓰는 일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선어가 있습니다. 일행삼매. 삼매는 삼매경의 그 삼매입니다. 일삼매경, 놀이삼매경 할 때 사용하죠. 정신을 집중하고 몸과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한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대상을 철저하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절에서 온스승이 청소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걸레를 손에 들고 그야말로 질풍 같은 속도로 복도를 재빠르게 닦아나갑니다. 다름 아닌 청소 삼매의 모습입니다. 어떤 구역이든 청소를 끝내고 와, 깨끗해졌어 라는 느낌이 들면 아침 청소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아무리 좁은 구역이라도 청소를 마치면 반드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엄청나게 상쾌해지고요. 이런 기분이 드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선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소재, 이신심. 신심은 글자 그대로 부처를 믿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첫째가 청소이고 둘째가 믿는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는 마음보다 청소가 먼저라는 뜻이죠. 청소는 단순히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에 묻은 얼룩이나 먼지를 털어내는 일과 직접 이어집니다. 그래서 청소가 먼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청소 자체에 몰두해 보세요. 마음에 묻어있던 얼룩과 먼지도 사라집니다. 그 결과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마음이 정돈된다고 말해도 좋겠죠. 생활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정돈하는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어질러진 방에서는 아무리 마음을 정돈해 본들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침 청소는 다름 아닌 마음을 정돈하는 작업입니다. 아침을 열기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일이 또 있을까요? 현관 정돈. 행운은 깔끔한 현관으로 들어온다. 현관이라는 일상의 단어가 불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시다시피 현관은 출입문에 붙은 공간으로 신발이나 우산 등을 놓아둡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현은 현묘한 공간, 즉 심오한 진리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관은 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바라며 가르침을 청하는 입구를 현관으로 여겨왔습니다. 일본 선사에 가보면 입구에 가카조고 또는 조고 가카나 강가카라고 쓴 현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두 발밑을 잘 비추어 돌이켜본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기서 조금 변화하여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하세요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선사의 현관에 걸어놓은 이 글은 여기서부터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므로 신발을 가지런히 한 후에 들어가세요 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비단 선사에서만 한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하는 일은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이 선어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었다면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말할 필요도 없이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항상 착실하게 하라는 것이 이 선어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라고들 합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상상할 수 있듯이 집의 얼굴인 현관을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구두는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고 더러운 흙먼지와 잡동사니가 뒤섞인 상태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쉽게 상상이 됩니다. 행운을 불러오고 싶다면 우선 현관부터 정돈해 보세요. 정돈의 기본은 상쾌하고 청결하게입니다. 신지 않는 구두가 여러 켤레 나와 있거나 장바구니, 우산, 자전거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 걸리적거리지는 않나요? 집이 너무 좁거나 구조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방법을 최대한 고민하여 현관을 상쾌하고 청결하게 정돈해 보세요. 현관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배웅해주고 저녁에 제일 먼저 맞이해주는 공간입니다.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면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외출할 때는 자, 오늘도 힘내서 최선을 다하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켜주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편안하고 안정된 기분이 듭니다. 매일 쓸고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현관을 깔끔하게 청소해두면 억만장창이 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 눈으로 흐트러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정도만으로 상쾌하고 청결한 현관이 유지됩니다.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작은 선반을 두고 화분이나 꽃 한 송이를 놓아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꽃은 계절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위로해주고 생기와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또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 현관에 향을 피우거나 향초를 켜두면 한층 멋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도착할 즈음에 미리 향을 조금 피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상쾌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진다면 최고의 환영 인사가 되지 않을까요? 현관은 집에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갈 때 그저 지나가기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개성을 발휘해서 연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집의 첫 인상이자 얼굴인 현관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취향껏 아름답게 꾸미고 싶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행운은 반드시 아침에 찾아온다. 책과 함께 했는데요.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아침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워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매사에 좋은 인연을 맺고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지 알려주는 책이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